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추아맨이 재계약 소식이 떴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긴 했습니다. 엔조 페르난데스에 대한 성명문 발표 이후 미드필더 영입 자체가 날아간 느낌이라 여기서 추아맨이를 판다는 건 미드필더 숫자를 생각해도 말이 안 되긴 했습니다. 나오는 금액이 조금 비싸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재계약은 맺어졌고 추아맨이는 26-27 시즌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핵심적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그럼 추아맨이 재계약권도 해결되었으니 내부 단속이 끝났냐고 하면 여전히 비니시우스의 재계약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두 시즌을 꼬라박기도 했고 직전 시즌엔 내부적으로 완전히 와해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리뉴와 함께하는 26-27 시즌은 내부적으로 단결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비니시우스 재계약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니시우스만 재계약하면 내부적으로 단결되냐고 하면 재계약이 능사는 아니지만 외부적으로 핵심 멤버들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 자체가 언론에서 물어뜯으면 해외에서는 조회수가 보장되는 팀이라 스페인 언론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즌 초반부터 물어뜯을 건덕지조차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추아메니의 재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니시우스의 재계약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전체적인 재계약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추아맨이 재계약에 대해서는 시즌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던 시점이었던 25-26 시즌이 치러지던 시점에도 뭔가 소식이 없긴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상황상 구단이 매각을 고려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재계약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나 상황상 두 가지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 영상들을 보셨다면 아실 수 있겠지만 추아맨이에 대한 걱정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맨유와 링크가 시작됐을 때도 아무리 6번 미드필더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도 걱정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 추아메니를 어쩌면 흐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추아메니를 이번 여름에 매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는 수비 범위가 좁다는 말이 나오는 추아메니에 대해서 카세미르를 생각하며 흐린 눈으로 볼지라도 당장 수비진이 안정화되지 않았고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팀 단위의 전체적인 수비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조차도 만약 미드필더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발베르데 벨링엄은 무조건 고정이고 추아메니가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여름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기존의 추아메니가 각광받았던 이유는 수비력도 나름 갖춰져 있으면서 전진력과 패싱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아메니가 안첼로티를 만났고 구단의 수비진 보강 무시가 콜라보로 이루어지면서 발전 방향이 시대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들 애초에 가진 것이 많았던 선수이기에 발전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추아메니가 미드필더 구성에서 벨링엄과 발베르데를 절대 밀어낼 수 없기에 변화가 있다면 가장 먼저 변화될 선수이긴 하지만 이번 여름은 매각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매각하더라도 재계약으로 기간을 늘려야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추아메니의 연봉과 주급입니다. 연봉과 주급이 어디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소식들과 주급과 연봉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아메니의 재계약에 관련한 최초 소식은 프랑스 1티어인 파브리스 호킨스가 독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로마노가 이어서 보도했고 여기서 벤 제이콥스가 추아메니의 세후 연봉을 1,300만 유로라고 발표했습니다. 추아메니의 기존 연봉은 선수들의 주급과 연봉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전 1,500만 유로였습니다. 마드리드 세율이 50%보다 낮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다르겠지만 쉽게 50%를 생각해서 보면 세후 750만 유로였습니다. 그런데 벤제이코스의 보도대로 추아메니의 세후 연봉이 1,300만 유로가 찍히는 순간 대략적으로 세전으로 보면 2,600만 유로, 마드리드 세율 정확하게 고려한다고 하면 벨링엄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솔직히 재계약을 저도 주장했지만 이 금액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추아메니가 벨링엄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과 주급을 수령한다면 세후 주급 약 20만 유로에 연봉 1,300만 유로인데 하나로 보면 주급 약 3억 4천에 연봉 220억입니다. 이게 세후로 봐서 그렇지 그냥 세전으로 가면 주급 40만 유로는 약 6억 8천, 연봉 2,600만 유로는 약 440억입니다. 벨링엄급 연봉과 주급이라면 라리가에서 줄 세워도 라민 야말, 오블락 라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벤제이
벤제이코스가 언급한 세후 1,300만 유로라는 금액은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들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기에 추아메니한테 너무 퍼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호펠디 소식에 따르면 세후 900만 유로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세전 1,800만 유로로 쿠르투와 리디거급이니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호펠디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관련 보도로 미친놈 마냥 그냥 좋다는 선수들 억지로 연결시켜서 공신력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소식으로는 호펠디가 벤제이코스보다 믿을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호펠디가 말한 세후 900만 유로를 믿고 싶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벤제이코스가 말한 금액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호펠디는 공신력에서 의문점을 가졌을 때 벤제이코스와 호펠디 사이 금액인 세후 1,000만 유로 아닐까 생각합니다. 발베르데보다 높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에 발베르데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벤제이코스가 말한 금액은 주급 체계를 무너뜨리는 금액인데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벤제이코스가 말하는 1,300만 유로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자면 재계약은 필요했기에 했어야 했고 어쨌든 이루어졌으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계약을 통해 추아메니가 수령하는 연봉과 주급은 벤제이코스와 호펠디 사이 큰 격차가 있으니 나오는 소식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남은 건 추아메니가 무리뉴 아래에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비니시우스 재계약 관련해서 호펠디나 마르카 소식을 보고 비니시우스의 재계약이 근접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올렸던 비니시우스 재계약 관련 영상을 보셨다면 아실 수 있겠지만 25년부터 재계약 긍정떴다가 코르테간한테 반박당하고 또 누군가가 재계약 진전 말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소식 나오고 이거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물론 이번 소식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도입부에서도 말했듯 레알 마드리드는 다가오는 26-27 시즌 내부적으로 더욱더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거기에 비니시우스 재계약은 외부에서 볼 때 내부적 단결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 비니시우스의 재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재계약 보너스 지급에 관련된 것이지 비니시우스의 연봉과 주급이 아닙니다. 물론 비니시우스의 연봉과 주급도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 역사에서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재계약 보너스를 비니시우스가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구단과 선수 측의 의견 차이입니다. 이 문제는 25년부터 지금까지 구단과 선수 측 모두 양보하지 않은 부분으로 솔직히 재계약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좋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적 시장 기간 동안 합의가 될까 싶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월드컵도 끝났고 휴가 이후에 구단으로 복귀하고 나서부터 뭔가 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비니시우스의 재계약은 제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 비니시우스가 재계약 보너스만 포기한다면 금방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만약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재계약 보너스를 비니시우스가 계속 요구한다면 제 사견으로는 주급 체계에 대해서 나름 강박이 있는 페레즈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아메니와 비니시우스 재계약 소식도 있겠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계약 관련 내용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은바페와 벨링엄, 발베르데 모두 29년까지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다가오는 26-27 시즌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2년 남기에 아마 시즌 중에 협상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빠르면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협상이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넘어가서 호드리구의 계약 기간은 28년까지입니다. 다가오는 26-27 시즌 전반기는 이미 부상이기 때문에 모습조차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후반기에 돌입하면 부상에서 복귀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26-27 시즌 후반기에 조금씩 쓰다가 27년 여름에 갖다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준 고점이 찬란하지만 냉정해야 합니다. 주급 32만 유로에 연봉 2천만 유로짜리 호드리구의 폼은 부상 이전에도 좋지 못했고 부상 이후라면 더 좋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일단 써보자는 의견에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팔고 셀러리 덜어내서 새로운 선수 데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트렌트의 계약 기간은 31년까지라 넘어가겠습니다. 연봉이 높은 건 FA로 데려와서 보너스가 추가된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코나테와 베르나르도 실바 주급과 연봉은 각각 32만 유로에 2천만 유로, 약 30만 유로에 2,400만 유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 다 FA로 데려온 선수들인데 주급 높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코나테는 못하면 진짜 조지는 거고 베실바는 못하면 조져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계약 기간이 어쨌든 28년까지기에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베실바는 개인적으로 망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쿠르투아와 리디건을 묶어서 말해보자면 둘 모두 계약 기간이 27년까지로 1년 남았습니다. 리디건은 1년 재계약을 통해 27년까지 연장한 것으로 26-27 시즌 준주전급으로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아마도 26-27 시즌이 끝나고 떠날 확률이 높지만 부상이 없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추가로 재계약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쿠르투아는 이젠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없긴 합니다.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후계자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리뉴가 쿠르투아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1년 재계약에 1년 연장 옵션으로 재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단을 좀먹는 악의 무리 밀리탕, 카마빈가, 맨디 3인방 차례입니다. 밀리탕의 주급과 연봉을 보고 부상 1억을 보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2-1-2 시즌, 2-2-3 시즌에 보여준 월드클래스 수비수로서의 모습과 구단의 헌신적이었던 모습으로 좋게 보던 실드도 이젠 다 부셔지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8년까지로 이거 어디다 매각할 수도 없고 안고 죽어야 하기에 밀리탕을 내치기 위해서는 28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밀리탕이 나오기만 하면 괜찮다고들 하지만 나와야 괜찮지 허구한 날 누워만 있는데 진짜 머리 아픕니다. 이번 여름은 부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음 여름에는 구단이 사기쳐서 어디로든 매각했으면 좋겠고 안되면 임대라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맨디에 대해서는 밀리탕은 나오기만 한다면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맨디는 그냥 악의 무리 3인방 중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축구하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을 레알 마드리드에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밀리탕과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은 부상이라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여름에는 임대라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카마빈가의 계약 기간은 29년까지로 만약 기대받았던 만큼 성장했다면 벨링엄, 발베르데, 은바페와 마찬가지로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재계약에 관해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남고 싶어하고 증명하고 싶다고 했으니 26-27 시즌을 보고 증명 못하면 다음 여름에는 어떻게든 매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이성 카레라스는 각각 계약 기간이 30년, 31년까지로 주금이나 연봉 수준이 엄청 높다고 보기 힘들고 재계약 관련해서 말할 건 없습니다. 하이선은 그래도 발전하는 모습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하지만 카레라스는 지금 사실상 매각 1순위인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 좌풀백 라인이 쿠쿠레아, 카레라스, 맨디라 이번 시즌은 무조건 함께합니다. 그런데 26-27 시즌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27년 여름에 매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리뉴가 좋아한다는 마스탄토노와 브라임 디아스를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왜 마스탄토노에게 브라임 디아스급 연봉과 주급을 주는지 1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데려올 때부터 저 정도의 연봉과 주급을 구단이 퍼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엔드리카 곤살로의 연봉과 주급을 보고 마스탄토노의 연봉과 주급을 보면 뒷골이 자동으로 땡깁니다. 무리뉴가 마스탄토노를 좋아한다고 했으니 그 이유를 26-27 시즌 무조건 보여줘야 할 것이며 솔직히 데려온 가격과 주어지는 연봉 주급을 고려했을 때 최소 2시즌은 보여줘야 합니다. 브라임 디아스는 계약 기간이 27년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라몬 알바레즈나 미겔 세라노 소식으로 재계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브라임에 대한 제 개인 상견은 당연히 재계약했어야 했습니다. 25-26 시즌 후반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솔직히 팔면 돈이 나오는 선수라 매각까지 고려하면 재계약은 무조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라센시오로 넘어가면 계약 기간이 31년까지인데 버팅기고 있습니다. 아마 26-27 시즌이 끝나고 본인의 위치를 인지한 이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르다 길러로 넘어가면 29년까지로 재계약 협상에 곧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금 받는 주급과 연봉 수준도 높지 않아서 재계약은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월드컵 이후에 귓러의 평가가 많이 박해졌는데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에서 귓러의 재계약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알론소 때 비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며 아르벨로아 때 본인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상 재계약은 당연하고 아마 시즌에 들어가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루닌과 엔드릭, 곤살로의 계약 기간은 30년까지로 26-27 시즌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 앞으로의 재계약 계획이 달라질 자원들입니다. 물론 루니는 쿠르투아의 거치에 따라 앞으로의 레알 마드리드 커리어가 많이 달라질 선수입니다. 로마노가 비니시우스 재계약을 언급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구단이 조만간 주요 선수 한 명과의 재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라 언급한 내용으로 많은 선수들이 추측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귓러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벨링엄, 발베르데 이 정도급 선수였으면 그냥 이름을 말했을 것 같고 그냥 간 잡는 것을 보면 귓러가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모스 마드리드!